활용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6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상당히 괜찮은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고, 코스피 급락이 지속되면서 코스닥도 결국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하는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 이거 못 넘은 상황이 됐고요. 이 자리를 맞고 지금 떨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금 이 밑바닥을 지금 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락 원인을 찾는다면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일단은요. 경기 침체 우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하락한 건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안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 지금 이미 6월 말부터의 하락은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돼 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6월 말에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작업, 쌍바닥을 찍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이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상태도 지금 미국 수준 정도의 인플레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일부 국가는 그보다 좀 더 심한 모습이고, 경기 자체는 미국은 그나마 조금 버틸만 했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버틸만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도 조금 쉽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았던 부분이 있는데, 유럽은 또 그만큼도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유럽의 위기가, 특히 이제 유로존의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남유럽 국가들 있죠.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국가는 뭐 이탈리아, 그다음 그 외에도 뭐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조금 위험 이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유로존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또다시
미국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중국에서 또 시안 지역에서 또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부분 봉쇄입니다만 또 봉쇄 조치들이 일주일간 지금 또 시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었었고요. 이에 반해서 뭐 미선물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잘 버텨준 모습은 아시아 시장 있는 동안은 뭐 그런 모습은 좀 보였는데 아시아 시장이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다 훨씬 많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가요, 3시 10분 정도를 기준으로 9천억대를 좀 넘어섰었습니다. 3시 10분을 기준으로 9천억대요. 근데 지금 시장 마감을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 4천억대, 5천억대 초반 정도 매도로 지금 마감을 했죠. 4천억 가까이를 지금 한 20, 30분 만에 4천억 가까이를 지금 다시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동시호가까지 봤었을 때, 사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제법 좀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도 놓고 보면 오늘 상방 배팅들도 계속 들어왔고요. 근데도 뭐 시장 상황, 수급적 논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밀린 부분이 있는 거죠. 밀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은 반등 가능성을 일단 최소한 시가부터 시작해서 오전 시장에서는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지금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겠습니다만 내일 아마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넘어설지 여부 아니면 이 자리를 이탈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에서의 이 경제 지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8일 날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 다음 주 중순 13일 날 나오게 될 CPI 이 두 개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고용보고서는 적당하게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증시에서 바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을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올 만한 지표들도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한데 일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쪽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를 좀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크게 수치가 개선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더 악화되지 않는 모습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아마 이 고용보고서나 CPI가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부터 시장 지금 뭐 13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이 2주 정도의 FOMC까지 시간이 남는데 2주 약간 못되게 시간이 남는데 그때까지 시장이 연준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하나 글을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들 이제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제가 6월 말부터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부 글로 조금 이렇게 옮겨 놓은 것도 좀 있고요. 한데 일단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당분간 경제 지표 둔화돼서 나올 것이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번 달 이제 예를 들면 CPI 그리고 아마 이달 말에 나오게 될 PCE는 확실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CPI 늦으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걸로 봅니다. 경제 지표들이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확실히 둔화되는 쪽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연준이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제
정책 노선을 바꿔 탈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할지 여부입니다. 그건 이제 그 전에 시장이 얼마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도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연준을 좀 과도하게 믿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는 부분인데, 올 초죠. 올 초에 연준이 욕실의 바보, 이거 샤워기 바보짓, 이거 설마 또 하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도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부분은 조금 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을 제가 좀 과대평가를 했던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했던 요소들 보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 지금 100달러 밑으로 일단 떨어진 상태잖아요. 오늘 하루 반짝일 수 있습니다. 반짝일 수 있고 다시 또 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꺾여가고 있는 듯한 흐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저점 계속 깨고 있고 직전 고점 지금 돌파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의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베네수엘라나 이란 석유까지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요 99달러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낮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무역 수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0달러 조금 뭐 100한 1, 2달러 정도 밑으로만 내려오면 일단은 무역 수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는 않는 상황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90달러대 한 중반 초반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무역 수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이 될 것이고,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적어도 멈추거나 다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조금 일단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이 들어와야, 일단 지금 워낙 지금 수급 자체도 꼬여 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치는 물량도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놀이터인 상태라서 안타깝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야만 지금 지수 조금 더 안정을 좀 찾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지금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공매도 쪽은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도 나온 공매도 보면 거의 절대 다수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루 외국인 매도량을 감안을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던 날도 공매도로 매도를 더 많이 한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부 당국자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가격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품 물가에서 농산물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 굉장히 강했었고, 국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가솔린 쪽에서의 우리나라는 가솔린 경우는 뭐 다 해당됩니다만,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건데, 농산물 쪽은 일단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더군다나 원자재, 비철금속 쪽에서의 원자재 자체들도 지금 현재 최근 급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실히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국제유가만 조금 더 내려오면 어느 정도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드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택 경기 관련해 가지고도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주택 가격도 그렇고 임대료도 그렇고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주택 경기 안 좋다는 건 올 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아마 올해 주택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지금 둔화되기 시작하면 역시 임대료, 이것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주범 중에 하나로 등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지금 조금씩 잡힐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경제에 충격을 줄 이유가 조금씩 사라진다. 근본적 이유가 사라진다. 더군다나 지금 경기 침체가, 급격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가 들어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과도한 금리 인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물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일 모레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와 다음 주 나오게 될 CPI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줘야 하는 게 절대적으로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이번 7월 달에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의 압력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CPI나 고용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시장 급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월 50bp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만약에 7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해서 75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9월에서의 금리 인상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 요번에도 75bp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의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50bp였잖아요. 25bp 가능성이 크게 대두될 겁니다. 제가 보는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번에 50 다음에 25 이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 50 다음에 안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로 간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말쯤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는 것까지 지금 한 분기가 땡겨졌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땡겨졌는데 제가 볼 땐 더 땡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 얘기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의 극단에 가 있는 매파적 발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결국은 야, 설마 그렇게까지 가게 되겠어? 저도 뭐 그런 부분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방향대로 지금 거의 다 지금 그 길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인데, 지난 6월 말에 블라드 총재가 살짝 기존에 얘기했던 거에서 반발짝 정도 물러나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날 블라드 총재 발언이 또 있는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한 발짝 정도 물러나는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의 기회들이 지금 조금씩 잡히고는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대로 지금 잡혀 나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아직은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수 타이밍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 남진 지금 현재 이 상황의 끝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하루로 이렇게 놓고 보면 계속 퐁당퐁당의 상황이거나 퐁당당 이렇게 지금 하루 좋고 이틀 안 좋고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멀게 남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빠르면 8일, 13일 정도부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계속 지나고 있는데 힘들내시고 거의 이게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거의 다 와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